여러분, 소리 없는 증세라. 뭘 말할까요? 근로소득세를 말합니다. 월급 말입니다. 월급을 받으면 거기에는 소득세가 붙잖아요. 바로 이 소득세가 소리 없는 증세란 뜻이. 왜냐고요? 매년 임금단체 협상을 하는데 임금단체 협상을 하면요, 월급이 조금이라도 올라갑니다. 월급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만큼도 올라가고요,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만큼도 올라갑니다. 회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뭐 적은 회사는 2% 3% 올리는 데도 있고요, 뭐 많이 올라가는 데는 7% 8%도 올리고 있습니다. 심지어 10%까지도 올리거든요. 작년에만 하더라도요, 이게 임금 상승률의 평균이 말입니다, 7.6%까지 올라갔어요. 그러면 여러분,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? 근로소득세는 임금이 올라가면 근로소득세도 당연히 올라갑니다. 여러분, 이거 한번 보세요. 2021년 근로소득세 증가율입니다. 15.5%예요. 언제 대비해서요? 2020년 대비해서요. 2020년에는 40조 9,051억 원이었지만요, 2021년에는 47조 2,312억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임금이 올라가니까 소득세도 올라갔고, 소득세가 올라가니까 지금 월급쟁이들은요, 쉽게 말하면 월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 느낌조차 느끼지 못한다, 이렇게 이야기해요. 게다가 2016년에 31조였던 것이 여러분 47조 2,312억이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죠. 지금 적어도 말입니다, 50%가 넘게 늘어났습니다. 50%가. 그러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물가는 또 얼마나 올랐을까요? 물가는 25.3%나 올랐습니다. 그렇지만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범위, 근로소득세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. 언제부터요? 2010년부터 안 변했습니다. 그러면 2010년부터 여러분, 근로소득세라는 게 1,200만 원 이하는 6%입니다. 1,200만 원 초과 4,600만 원 이하는 15%고요. 8,800만 원 이하는 24%입니다. 엄청 올라갔죠.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%고요. 3억 원 이하는 38%, 그리고 5억 원 이하는 40%고요. 10억 원 이하는 42%에서 문재인 정부가 또 올렸죠. 10억 초과에서는 45%로 또 올렸습니다. 그러니까 소득세는 계속 늘어나고 단계도 더 많아졌어요. 단계도. 이게 최고 소득세율이 42%였는데요. 10억 초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45%를 긋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거든요. 근데 문제는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낸다, 이것은 뭐 그럴 수 있다,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지금 예를 들어서 1,200만 원에서 4,600만 원 이하가 15%거든요. 15%. 그런데 요즘 대기업에 들어가면 뭐 5천만 원 되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. 그죠? 그러면 24%로 무려 말입니다, 9%가 늘어나요. 9%. 엄청나게 늘어나죠. 반면에 말입니다,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요. 물가는 지금 2022년 6월에 6.3%였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0년부터 계산을 하면요, 2010년부터 무려 물가는 25.3%, 그것도 공식 통계로 봤을 때 25.3%가 늘어났습니다. 엄청 늘어난 거잖아요. 그런데 오히려 말입니다, 과표 기준은 똑같아져 있어요. 임금도 올랐는데. 그러면 세금만 계속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? 세금만. 이렇게 불만이 엄청 높잖아요.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거 세금 좀 낮춰주겠다, 쉽게 말하면 과표 구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. 지금까지 올란 만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, 1,200만 원 이하는 6%, 뭐 예를 들어서
4,600만 원 이하는 15%인데 1억 이하는 뭐 15%뭐 이렇게 바꾼다든가 뭔가 과표를 좀 달리해서 소득세 기준을 좀 바꾸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. 예, 얘기하고 있습니다. 아마 이 근로자들의 어떤 불만이 너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상황을 좀 바꾸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제 말입니다.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. 물가 연동 소득세제를 도입해서 운영 중입니다. 물가 연동 도입세제를.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실제 말입니다. 이 그 과세 표준을요 올리고요. 물가가 내려가면 과세 표준을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아마도 예, 그런 방식으로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. 또 하나는 말입니다. 여러분. 이게 말입니다.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진짜 많습니다. 실제 월급쟁이라고 하더라도요. 여러분. 면세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? 예, 근로소득세 한 푼도 내지 않는 비율 말입니다. 무려 여러분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37.2%예요. 37.2% 엄청나죠? 미국 같은 경우는 31.5%고요. 일본 같은 경우는 15.1%예요.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37.2%니까 이거 장난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런 거 조정해야 되거든요.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조정할 수 있을까요? 예, 이게 소득세,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 37.2%가 되니까 이거 예, 뭐 미국의 기준이나 일본의 기준으로 30%까지 내린다든가 하면 뭐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는 이야기해요. 그렇지만 예, 표 먹고 사는 정치인 집단이라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렇지만 뭐 다방면으로 지금 개편을 하겠다. 소득세 개편을 하겠다.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번 더 예, 기다려 봐야지요. 세금 폭탄이라는 게 심각하잖아요. 이거를 좀 줄이는 것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요?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소득세는 다 냅니다. 누구나.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까요. 이게 범위가 좀 예, 넓어지면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고요. 그러면 우리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? 저는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도요. 이 소득세 구간 좀 단축시키고요. 이렇게 지금 몇 가지입니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8단계예요. 8단계. 8단계를 말입니다. 한 5단계 정도 수준으로 아니면 뭐 한 3단계 수준으로 줄이고요. 예. 그러면서 말입니다. 이 면세를 하는 근로자들에게도요. 37%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요. 그러면 여러분 예. 아마도 소득세 폭탄이란 말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? 저는 그런 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. 예, 그런 생각해 봅니다.